자, 이제 파렌하이트 온도를 셀시우스 온도로 변환하는 테이블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모듈 이름을 테이블로 정합시다. 그래서 폴더 하나 만들죠. mkdir 테이블 해서 그 폴더로 들어가겠습니다. cd 테이블. 자, ls에 보면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이제 gvim table.c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죠. 자, 이렇게 열렸네요. 자, 여기서 이제 코딩을 시작하죠. add 하면은 이렇게 커서가 바뀌고요. include 문이죠. include stdio.h.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커멘트를 넣읍시다. 이것은 print fahrenheit를 셀시우스로 바꾸는 테이블이다. for fahrenheit가 0부터 20 to 300까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를 이제부터 작성하죠. 그래서 브레이스 열고 리턴 치고 닫읍시다. 이렇게 놓고 escape 누른 다음에 K로 올라가서 다시 O를 치면은 이제 행이 하나 열리죠. automatic variable을 선언하죠. int var, celsius. 그래서 두 온도로 사용된 변수를 선언했고요. int lower, upper, step. 자, 이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리밋인데요. 이들을 초기화해보죠. lower는 0부터 가고요. upper는 300. 커멘트가 달려있군요. 올라와서 add 해서 탭 해서 커멘트는 lower limit of temperature scale. 다음에 upper는 여기서 A 쳐서 들어가죠. upper limit 이렇게 되고 빠져나가고 escape. O 친 다음에 step은 20이죠. 탭 슬래시 해서 step size죠. 얘네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리턴 치고 far를 equal lower. 그래서 파렌하이트 온도는 로우부터 시작해가지고 20씩 증가해서 upper limit인 300까지 찍어낼 겁니다. 이거는 이제 while loop 안에서 되죠. while loop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이 만족될 동안 그 body 부분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죠. 자, far는 upper보다 작은 동안 계속 요 블락을 반복 실행해라 하는 겁니다. escape 한 다음에 K에서 올라가고 O를 하면 이렇게 다시 열리죠. 셀시우스 equal 5 곱하기 var 마이너스 32 나누기 9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계산된 값을 찍어냅시다. printf에서 인티저 두 개를 찍는데 그 사이에 탭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뉴라인을 집어넣죠. %d니까 10진수 데시말로 찍어내는 거죠. var, 셀시우스 이러면 되죠. 그래서 닫으면 되고요. 이때 far는 이제 다음번 실행시킬 때 20이 증가한 만큼 돼야 되니까 이제 var를 20만큼 증가시키죠. 그러면 20만큼 증가되죠. escape. 자, 됐습니다. 요걸 이제 컴파일해서 실행시켜보죠. w 엔터 치면 이렇게 table.c가 새로 생성이 되죠. ls 해봅시다. table.c가 생성이 됐네요. 이제 얘를 컴파일하려면 gcc에서 table.c 해도 되지만 이 실행 파일의 이름이 a.out이라는 파일이 생겨납니다. 그거보다는 이름을 아예 정하는 게 더 편하니까 -o 옵션을 주면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이름의 실행 파일이 생겨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소스 코드는 table.c라는 파일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컴파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ls에 보면 테이블이라는 게 생겼죠. 자, 얘를 실행시킵니다. 테이블 실행시키면 왼쪽에는 파렌하이트, 오른쪽에는 셀시우스 값이 여러 가지 쭉 20도 간격으로 쫙 찍혀져 나오죠. 자, 이제 인사이트를 사용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한 라인 한 라인 차례차례 실행시켜서 어떤 일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소스 코드를 먼저 닫아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Shift ZZ 해버리면 빠져나가죠. 자, 다시 여기서 인사이트를 열어봅시다. 이때 이 실행 파일은 디버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컴파일 할 때 디버깅을 할 수 있는 모드로 생성을 시켜야 되는데 -G 옵션을 GCC에다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GCC, 즉 컴파일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GCC -G 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치죠. -O table.c 이렇게 해서 하면 이번에 똑같이 테이블이라는 파일이 또 생겨날 텐데 원래 있던 파일을 덮어쓰게 하는 거죠. 이 실행 파일은 디버깅이 가능한 파일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lsm은 똑같죠. 자, 겉보기엔 똑같지만은 이것이 -G 옵션을 줬을 때는 디버깅이 가능하고 주지 않으면 디버깅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디버깅이 가능하니까 한번 디버깅을 해보죠. insight라는 실행 파일을 사용을 하죠. 자, 테이블 이렇게 주게 되면 이제 테이블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디버깅 할 겁니다. 엔터 치면은 이와 같이 디버거가 뜨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메뉴를 띄울 수 있는 그런
메뉴들, 풀다운 메뉴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버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런밖에 할 수 없는데 이제 런을 시키면 이제 다른 버튼들도 살아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스트링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소스 코드가 눈앞에 보이죠. 그리고 이 창은 이제 여기 버튼이나 여기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명령을 여기다 직접 쳐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 로컬 베리어블은 이 함수 안에서 보이는 요 베리어블, file, 셀시어스 이런 것들이 이제 곧 실행시키면 여기에 다 보일 겁니다. 그 값이 얼마나 되는지 같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디버깅 할 때 이런 세팅을 해놓으면 디버깅 하기가 좋죠. 자, 그러면 실행을 시킬 텐데 여기 빨간 점이 나와 있죠. 이게 제가 이전에 실행시킨 적이 있어서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가 잡혀져 있는데 보통은 없습니다. 이걸 만들려면 다 클릭하면 빨갛게 나오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실행되자마자 여기서 일단 멈춥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처음부터까지 한 번에 싹 돌아가 버리죠. 일단 멈추도록 해놓고 한 라인 한 라인 실행시키면서 어떻게 수행되나 봅시다. 자, 일단 실행을 시켜보죠. 이게 run이죠. 여기다 진짜 run이라고 쳐도 되고요. 이걸 클릭해도 됩니다. 자, 이걸 클릭해볼까요? 그럼 실행돼서 요 위치로 왔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함수, 메인 함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5개의 변수가 살아납니다. 그럼 여기 값이 다 들어가 있죠. 어떤 건 0이고 어떤 건 이상한 값들이 있어요. 자, 이건 오토매틱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이 값이 초기화 시켜주지 않으면 이런 이상한 값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초기화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 녹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프로그램이 어디까지 지금 수행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메인의 제일 첫 번째 라인도 실행 안 된 상태죠. 이제 한 라인씩 실행해 봅시다. 여기 이 버튼이 이제 next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next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 한 라인이 실행되죠. 한 라인 밑으로 내려왔죠. low가 0입니다. 그래서 low가 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다시 이 next 버튼 누르면 이제 upper가 300이 돼버렸죠. 자, 이렇게 일일이 이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은 여기 보면은 괄호 안에 n이라고 쳐져 있죠. 여긴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커서를 두고 그냥 n이라고 쳐도 상관없습니다. 소문자 n. 그럼 이렇게 한 칸씩 넘어가죠. 자, 그러면 그 방법으로 가는 게 빠르겠네요. 자, 이제 스텝이 20이 들어갔고요. file는 로우가 갖고 있던 값 0이죠. 0 값을 file가 이제 같이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while loop 안으로 들어왔네요. file가 upper보다 작죠. 0이 300보다 작죠. 그래서 이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셀시우스를 계산하죠. 파르로부터. 파르에서 31을 빼고 5를 곱한 다음에 9로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된 값 셀시우스를 파르와 같이 이렇게 찍어내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일어나나 봅시다. n 치면 되죠. 그래서 계산이 됐고요. 프린트 하면은 그 값이 여기 찍혀서 나옵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게 파르, 여기 나와 있는 게 셀시우스죠. 그 다음에 이 15번 라인은 다음번에 이 while loop를 또다시 실행시킬 때 파르는 20만큼 증가해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증가시키는 거죠. 다시 마찬가지로 n 치면은 이제 파르가 20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직까지 어퍼 300보다 더 작으니까 n을 치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셀시우스 계산이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나왔네요. 그걸 이제 파르하고 두 개 찍어냅니다. 그럼 여기에 20하고 마이너스 6이 찍혀져 나왔죠. 자, 또다시 n을 치면은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고요. 파르는 20이 또 증가된 40이 됐죠.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방금 바뀐 값들을 녹색으로 표시합니다. n을 치면은 이제 파르가 아직 40이 어퍼 300보다 작으니까 이 안으로 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셀시우스 계산해서 그것을 파르와 같이 출력하면 44 이렇게 나왔죠. 자, 이제 이게 좀 지루하죠.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좀 사용하면 좀 편하게 빨리 갈 겁니다. 자,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합시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continue라는 게 있죠. continue를 누르게 되면 이걸 한 줄 한 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실행시킵니다. 언제까지?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날 때까지. 그럼 이렇게 실행시키면 여기 한 바퀴 돌고 와서 여기서 멈춘 겁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뭘 한 거예요? 셀시우스 다시 계산해서 다시 찍어낸 거죠. 그래서 60하고 15가 찍혀져 나온 겁니다. 다시 여기서 또 n을 치면 이렇게 내려가지만 c를 치면 이게 한꺼번에 내려가 버리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번 요 프린트 문에서 80, 26이 방금 찍힌 겁니다. 다시 c를 치면은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요 프린트 문에서 137 또 c를 누르면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실행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next 말고 continue 가지고도 이렇게 디버깅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먼저 설정이 돼 있어야죠. 자, 끝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때 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제거하는 방법은 요 빨간 점을 이렇게 클릭하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ntinue 해버리면 끝까지 가버린 거죠. 끝까지 가버리고 다시 프로그램 맨 앞으로 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렌하이트를 셀시우스로 바꾸는 표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행시켜보고 그 다음에 디버깅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기본적으로 int 타입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고요. 인티저 타입의 다른 형태가 더 있습니다. 캐릭터가 아까 잠깐 소개된 대로 1바이트 메모리를 사용하는 그런 변수, 정수 변수 타입이고요. short는 2바이트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타낼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총 6535개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롱 인티저는 보통 32빗 또는 64빗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컴퓨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더블은 실수를 표현할 때 씁니다. 이 앞에 3개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인트 이 4가지는 전부 정수를 표시하고요. 여기 새로 소개하는 이 더블은 실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소수점 이하의 어떤 유효 자리가 나타나는 것을 실수라 그러죠. 이 더블은 64빗 즉 8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요. 더블 말고 플로트라는 실수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플로트라고 쓰죠. 여기는 좀 빠져 있는데 그래서 플로트의 경우에는 32빗 즉 4바이트에다가 실수를 저장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형들을 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퍼센트를 사용을 한 어떤 포매팅 스트링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때 앞에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3하고 6이 들어가 있죠. 칸수를 맞추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3이 어디에 해당이 되고 6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짐작이 가나요? 즉 파르에 해당되는 포맷이 %3D고요. 셀시우스에 해당하는 포맷이 %6D죠. 그렇죠? 중간에 한 칸이 띄어져 있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파르를 찍을 때는 총 3칸 안에다 찍어라 하는 거고요. 이때 우측으로 줄을 맞춰서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한 칸을 여기다 띄워주죠. 그렇죠? 띄워준 다음에 다음 6칸에다가 셀시우스를 찍어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측으로 이렇게 줄을 맞춰 놓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줄을 맞춰서 프린트할 때 이 퍼센트 기호 포매팅 스트링을 잘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예제를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네요. 코딩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앞서서 인덴테이션 얘기를 했었지만 코딩을 할 때 띄어쓰기나 들여쓰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먼저 설명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과정에 거쳐서 이 규칙을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규칙이 있지만 그것은 뒤에 다른 구문이 나올 때 역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덴테이션은 닉칸으로 들였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탭을 사용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GVIM 세팅 해놓은 거 보면은 탭이 자동으로 닉칸의 블랭크로 바뀌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탭을 사용해도 되겠지만은 다른 에디터에서는 탭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기 바랍니다. 보통 변수 네임에 각 단어가 끊어지는 부분에 언더스코어를 많이 쓰는 형태를 여러 책에서 봤을 텐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단어가 시작하는 부분에다가 대문자를 사용을 해서 단어와 단어를 구분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쓰십시오. 그 다음에 자동 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함수 안에서 정의되는 변수입니다. 반드시 소문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개수를 세는 그런 변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앞에다 n을 붙이고 뒤에 복수의 의미인 s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띄어쓰기 문제인데요. 세미콜론 앞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커머 뒤에는 반드시 한 칸을 띱니다. 커머 앞에는 블랭크를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오퍼레이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에는 앞뒤로 한 칸씩을 이렇게 블랭크를 넣어주는 그런 습관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플로팅 포인트 넘버 즉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배우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슬라이드는 실제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배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공학에서 배우는 슬라이드입니다.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간단히 소개만 하도록 넘어가겠습니다. 실수로 표현하는 이유는 그 범위가 아주 넓거나 한정되지 않았을 때 보통 실수로 표현하죠. 그래서 실수는 유효 자리에다가 소수점 위치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수의 표현 방법은 IEEE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거는 세계 공인단체입니다. 표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빛이 음수냐 양수냐를 표현하고요. 다음번 8빛을 통해서 소수점 위치를 지정하게 됩니다. 나머지 24개 빛을 통해서 유효 자리를 표현하게 되죠. 보통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플로트 타입이 있고요. 더블 타입이 있습니다. 각각 싱글 프리시전, 더블 프리시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각 나타낼 수 있는 수의 범위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게 되죠. 실수를 변환하는 사례를 여기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이 사인 빛이나 또는 유효 자리, 소수점 위치가 이렇게 요 수식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1을 갖다가 실수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으로 이와 같은 값들이 총 32빗에 저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파이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파이 값도 역시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서 여러가지 32빗으로 저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무한대 값,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값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들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은 실수가 컴퓨터 안에서 어떻게 저장
포장되는지 알아두면은 정수하고 실수를 구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에 넣었습니다. 자, 화실을 섭씨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의 두 번째 예제입니다. 앞선 프로그램하고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자, sredio.h 집어넣었고요. 이 프로그램이 뭘 하는지 커멘트, 즉 주석을 달았습니다. 메인 함수가 이렇게 하나의 블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들이 5개 선언이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이 상한, 하한, 그리고 스텝을 이렇게 표시해 준 거 마찬가지고요. far가 로어로 표현되어 있고요. while 루프가 나옵니다. while 루프 안에는 far가 upper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이 루프 바디를 반복해서 수행시키라고 되어 있는 점 모두 똑같습니다. 자, 그럼 차이점은 뭔가요? 첫 번째가 이 5개의 변수가 앞에서는 int였죠. int 타입이 됐습니다. 기억납니까? 지금은 뭐죠? float라는 타입이죠. 이거는 32소 되어 있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바뀌었고요. 그 밖에 이와 같이 0, 320을 집어넣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 수식을 보면은 아까는 5를 곱해주는 건 앞에다 놓고 9.0으로 나눠주는 것을 뒤에다 놓았었는데 이번엔 그냥 앞부분에 둘 다 집어넣었죠. 자, 이렇게 되면 0이 되지 않나요? 자, 5.0도 실수고 9.0도 실수이기 때문에 나눠주면 실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점 이하가 0으로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0이 되지 않고 1보다 작은 어떤 실수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와 같은 값을 곱해줘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곱셈에서 순서가 이렇게 유지돼도 앞에 예제와는 달리 별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far-32.0 했는데 얘가 실수니까 얘도 실수로 이렇게 32 대신에 실수로 32.0을 빼주었습니다. 이렇게 코딩할 때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것은 아주 좋은 버릇입니다. 근데 30이라고 해줘도 큰 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이라는 정수를 32.0이라는 실수로 자동 변환해주기 때문이죠. 자, 이제 계산된 값을 출력합니다. far는 여기 %3.0 F, 셀시우스는 %6.1F 형식에 의해서 출력이 되고요. 중간에 한 칸을 띄워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 앞에 3이 나온 거는 전체가 3칸 안에 요 far를 찍어라 하는 거고요. 이 0이 나온 거는 소수점 이하의 한 자리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6.1을 볼까요? 6.1은 전체가 6칸이지만 소수점 이하의 한 칸을 할애해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 칸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2개 나오는데 앞에 거는 전체 칸수가 되고요. 여기 뒤에 거는 소수점 이하 몇 자리를 할 거냐 요거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앞에 숫자를 누락시키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2f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그 글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칸만큼을 자동으로 설정해서 찍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요 칸수가 비지 않고 앞으로 다 이렇게 밀려서 찍기 때문에 줄맞춤 출력이 어렵게 되죠. 자, 앞에서 정수형의 변수를 사용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실수형의 변수로 바꿔서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 수식 표현에서 순서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뭐 그런 차이점이 있었고요. printf문에서 이 format string이 달라졌죠. 앞에서는 D였었는데 이번엔 F로 바뀌었고요. 그때 숫자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첫 번째 거는 전체 폭이 얼마냐 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소수점 이하 몇 자리까지 표현하느냐 이렇게 나온 점이 달랐습니다. 그 외에는 앞에 예제랑 동일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지금 섹션 2를 마치고 연습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연습 문제는 온도를 변환하는 프로그램에다가 헤딩을 찍어내라 하는 겁니다. 헤딩은 뭐냐면은 두 줄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앞에다가 얘는 파렌하이트고 얘는 셀시우스다 이렇게 미리 글자를 찍어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루프 들어가기 전에다 printf를 집어넣어서 여기는 파렌하이트 여기는 셀시우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죠. 자, exercise 1-4는 지금 변환 테이블을 거꾸로 만드는 겁니다. 즉 셀시우스 값을 이쪽에다 두고 파렌하이트 값을 이쪽에다 두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변환한 수식도 이제 반대로 바뀌죠. 역수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해답은 별도의 슬라이드에 준비되어 있고요. 항상 이와 같이 연습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됩니다. 이때 해답을 보지 말고 자기가 풀어본 다음에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다음 예제는 for loop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앞에 봤던 화시에서 섭씨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은 while loop를 사용을 했었죠. 이번에는 for loop를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파일의 이름은 fctable2.c가 될 겁니다. 그래서 gvim fctable2.c로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쳐서 놓으면 되겠죠. 자, 이거는 앞에서 봤던 것보다 좀 더 컴팩트하죠. 아주 간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과는 똑같은 값을 찍어내게 되죠. 그 이유는 이 for loop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for loop에는 변수 값을 초기화하고 initialization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증가하고 그다음에 비교하는 것이 한 줄에 로지컬하게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표현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간결하고 알아보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이 앞에 있는 include는 똑같고요. 여기 커멘트가 좀 짧게 줄어들었네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main 함수가 이 블락으로 정의되어 있고요. 변수가 지금 어떻죠? 대부분의 변수가 다 제거됐고 far만 남아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타입은 인티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lower, upper, step이라는 변수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그냥 constant, 즉 상수 형태로 그냥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변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와 같이 화씨를 섭씨로 바뀌는 수식을 이 프린트문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셀시우스를 담아두는 변수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또한 이 수식에서 보면은 5에서 9를 나눈 다음에 이 차를 곱하게 돼 있죠. 이때 9.0을 뒤로 뽑아내지 않은 이유는 이 앞부분에 이 두 개의 상수가 다 실수이기 때문에 계산된 결과가 0이 되지 않고 0부터 1 사이 어떤 실수가 돼서 계산값에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되죠? 실수가 되기 때문에 %d가 아니라 f로 출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 줄이었던 것이 이와 같이 한 줄로 바뀌었죠. 그 밖에 이 for loop를 좀 살펴봅시다. while loop에는 이와 같은 조건이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그 밖에 두 개의 스테이트먼트, 문장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나눠 놓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 for loop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어떤 조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 뭐죠? 이 for loop를 시작하기 전에 이 far라는 이 변수를 초기화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초기화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 for loop에 들어가기 전에 딱 한 번만 실행이 되는 것이죠. 네,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컨디션입니다. 이것은 이 body를 실행시키기 전에 확인을 해보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맞으면 body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와서 프로그램의 맨 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것이 increment입니다. 즉, 이 body를 한번 실행시키고 나서 이 조건을 확인해 보기 전에 먼저 여기 있는 변수를 하나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가 이후에 이 조건이 맞으면 반복 수행이 되는 거죠. 그것이 increment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초기화, 조건, increment가 for loop 한 라인에 모두 표현되기 때문에 그것이 로지컬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다음에는 연습 문제가 하나 또 나왔네요. 이거는 지금 역시 화씨를 섭씨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은 같은데요. 이때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0도에서 300도까지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300도에서 0도로 이렇게 감소시키는 형태로 출력해봐라 하는 겁니다. 다 알 수 있죠? 자, 다음은 symbolic constants입니다. constant는 상수죠. 즉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0, 300, 200 이런 값들이죠. 근데 symbolic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것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중간에 0, 300, 200 이런 숫자가 나오면은 이것이 대체 무슨 이유로 0인지 300인지 20인지 이런 걸 모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직 넘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게 대체 뭐 하는 데 쓰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떤 의미 있는 이름을 붙여주면 이게 바로 그 값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 매직 넘버를 동시에 바꿔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define 문이고요. 그래서 먼저 define이라고 먼저 키워드가 나온 다음에 여기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은 다른 일반 변수와 마찬가지로 문자로 시작해서 뒤에 이어서는 이제 문자 숫자 아무거나 와도 되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replacement text가 들어갑니다. 보통 이와 같이 숫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좀 긴 수식 같은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함수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간단히 숫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 내에서 symbolic
컨스턴트가 나오게 되면은 이 위치에 실제 원래 리플레이스먼트 텍스트 0, 322 이 안에 이제 대치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lower 대신에 0이 들어가는 거고요. upper 대신에 300이 들어가고요. step 대신에 20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컴파일 할 때 프리 프로세싱 단계에서 자동으로 치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뭐가 좋은 게 있느냐, 더 귀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때 그냥 여기다가 0, 320 이렇게 집어넣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을 쓰면은 이게 그런 목적으로 쓴 매직 넘버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나중에 요 값만 여기 정의된 부분에서 이 값이 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도부터 하겠다 그러면 20이라고 바꿔주면 굳이 이 밑에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바꿔주기만 해도 20도부터 300도까지 이렇게 찍어내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 로어가 지금 여기 하나만 사용이 됐는데 여러 군데 프로그램의 다른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됐다 하면은 이때 쫓아다니면서 다 고쳐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한 값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앞서서 이런 상수들에 대해서 어떤 디클러레이션을 해줬는데 이와 같이 심볼릭 컨스턴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상수를 갖다가 함수 내에서 선언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보통 이런 심볼릭 컨스턴트들은 일반적으로 전부 대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lower, upper step 다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죠. 자, 이 심볼릭 컨스턴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자, 이걸 왜 이렇게 써야 되느냐 이렇게 안 써도 프로그램은 제대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게 라인 수가 수천 라인, 수만 라인, 수백만 라인 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되돌아와서 이 프로그램을 들여다봤을 때 뭐 하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그때 이런 심볼릭 컨스턴트를 사용을 하면 프로그램 이해할 때 아주 편하고요. 수정할 때도 이 부분만 고쳐주면 되니까 아주 편하게 되죠. 결국은 프로그램 짤 때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는 안 돌아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나중에 봤을 때 이게 뭐 하는 거다 어디를 고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질 거다 라는 걸 갖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이죠.